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누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교주. 저도 웃깁니다. 일반인들은 얼마나 또 웃을까. 개의치 않습니다. 교주니까 하루 2만 보 3만 보 걷고 퇴근 후에 서점에 들르고 이게 머리도 수행을 하고 몸도 수행을 합니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나가서 매일매일 그 영업 현장에 있으면서 퇴근 후 주말에 또 나름대로 머리를 채우고 반성하고. 그러니까 교주지. 교주는 책만 봐도 안 되고 경험만 해도 안 돼요. 둘 다 해야 돼. 뼈 빠지게 해야 됩니다. 정말 어제 뼈 빠지게 했어요. 어제까지. 그랬더니 볼링 지쳐가지고 어제 왼쪽 그 무릎 쪽 허벅지가 5일 동안 한 10만 보 걸은 것 같아요. 그러니 무리가 와가지고 볼링을 치는데 힘을 잘 못 받겠더라고.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졌어요. 저 때문에 제가 너무 못 쳤어요. 그래서 뭐 자책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맨날 얘기요. 어제는 정말 안 됐는데 알아차렸어요. 안 되는 날이구나. 이럴 때 제가 인상 쓰고 뭐 짜증냈다가는 뭐 양아치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럴수록 수행의 기회를 부여받았구나 해서 더 웃었어요. 더 응원하고. 다리도 아픈데 응원을 좀 제가 과하게 해가지고 정말 집에 와서 녹초가 됐어요. 딴 때 같으면 소주 한잔 마시고 싶었는데 참았더니 아침에 너무 좋습니다. 울금을 제가 이렇게 안 했네. 울금 따랐습니다. 자, 울금을 드시면서 독서까지 오면 산삼을 매일 드시는 거예요. 매일 독서 한 장이라도 읽고 매일 울금을 드시면은 매일 산삼을 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입니다. 저는 그렇게 100% 확신해요. 그리고 매일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쌓으면은 교주가 됩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어제 집에 와서 울금 하나 먹고 잤거든요. 하루에 한 3번 먹는 것 같아요. 남은 것까지 물 따라서 먹습니다. 재행무상, 인생무상.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가 지금 태조왕건 마무리 단계를 보고 있어요. 아까 궁의 와이프라고 할게요. 황후가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황후인데 지금 따지면 영부인급인데 신세한탄을 합니다. 살아서 뭐냐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우리가 인스타 들어가거나 뭐 어디 들어가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 오늘 하루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일 모레 미래 걱정하다가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걱정이에요. 미래의 행복을 계획하는 면 몰라도 걱정을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 걱정하다 보니까 걱정이 낳는 건 암세포입니다. 그 백없이 걱정해서 지 몸을 망가뜨려요. 걱정하다 보면은 그게 과해져서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선대사의 그 제자분 경보대사, 그분이 이제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이 군산 전북 군산시인데 바로 옆에 김제 금산사가 있습니다. 지금 금산사가 나오는데 경보대사가 이제 금산사로 갔어요. 결혼 백제의 왕을 만나러. 경보대사 가니까 뒤에 승려들이 계속 따라와요. 한 말씀만 해주시라고. 고견 좀, 진리의 말씀 한 말씀만 좀 제발 좀 들려달라고.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습니까? 교보문고 알라딘이 있습니까? 책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승을 만나면 돌돌돌 따라다녀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뭐 특별히 누구한테 한 말씀 필요도 없어요. 아마 알라딘하고 교보 가면은 책이 한 수십만 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유튜브만 틀면은 공자님, 맹자님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게 혼자서도 천재가 될 수 있어요. 혼자서도. 굳이 누구 스승 만날 필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만나야 돼요. 저는 제 장점이 뭐냐? 거의 40년 가까이 어제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실전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거에 책은 유튜브는 간접이에요. 간접 경험이 간접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직접 경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500년을 이상을 못 살기 때문에 모든 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을 해서 지혜를 쌓는 겁니다. 제가 말씀 쉽게 비유 드렸잖아요. 아무리 이론으로 수영하고 운전 자전거 타는 걸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 느끼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은 그것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약간의 쉽게 설명해서 불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황후도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일반인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때 인생무상, 재행무상 맞나? 일체유심주도 비슷한 얘기 같아요.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잠깐만 이렇게 돌리면은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이 나와요. 해석을 약간만 살짝만 틀면은 천국이 보여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약간만 다르게 정의하면은 진짜 최고의 평온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2만부 3만부 걸어도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냥 그 정의를 나는 지금 뭐 수행을 한다 이 말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특별히 제가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부터 자꾸 전화가 옵니다. 영종도에서 전화 오고 서울에서 전화 오고 여성분들이 뭐 데이터 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돈벌이 있다고. 근데 그분들은 저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은 한 20만 원 보내서 택시 타고 오시라고 하면 되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 잘 벌면 돈을 풀이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시간. 근데 제가 지금 더 자야 되는데 왜 일어났냐. 구로 디지털 단지를 가야 돼. 왜냐면 어떤 누나가 오라겠는데 뭐 좋은 거래요. 자기 말로는. 근데 그 누나가 과거에 제가 유튜브 한참 빠져 있을 때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보내줬어요. 삼겹살 먹으라고. 안 갈 수가 없어요. 다 돈입니다. 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제가 매일 2,000원씩 드리는 누나가 제일 적게 갚는 거예요. 빚을. 빚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험 3만 원, 3만 얼마짜리 들었는데 매일 주 5일 2,000원씩 내면은 한 4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제가 저를 못 믿어요. 경제적으로는 하도 인생무상 밖에서. 그래서 2,000원씩이라 내자.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 근데 2,000원 받는 누나는 아까도 카톡이 왔어. 좋은 글 보내주시고 제가 유튜브 올리면은 좋아요 꼭 눌렀다고 귀엽게 또 바로 카톡 주시고 유튜브
다 봤다고 또 알려주시고, 제일 저하고 거래를 작게 하는 분인데 제일 많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고 제일 많이 용기를 주셔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사실. 정말 그늘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제도 칭찬해 또 칭찬하네. 정말 제가 배울 점이 많아요. 어쩜 그렇게 현명할까? 어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제가 제 가려운 부분을 그냥 다이렉트로 해서 저한테 지금 일반인들 큰 이로든, 물론 주상님은 특별합니다. 주상님, 부천에 사시고 인천에 사시는 주왕님, 주왕님은 죄송합니다. 주왕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유튜브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독자분 3분인가 4분 늘었더라고. 굉장히 그게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돼요. 그리고 유튜브는 문자 책을 보는 거, 글을 제가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래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책에 나온 얘기, 이것저것 해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오래 못 합니다. 좋아하니까 보상이 없어도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큰 도움이 돼요. 지금 현재도 유튜브 한번 찍으려면 많은 경험해야 되고, 매일 똑같은 얘기 할 수 없고, 또 새로운 책을 또 봐야 돼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하는 것은 약간의 강제성은 있죠. 자기가 하는 일 다 좋아서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 기쁨, 자비, 평등. 그게 4가지 뭐라고 잘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써있네 여기.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힘을 얻을 때가 많다. 사회에서는 크고 완벽한 것이 필요할지 몰라도 마음의 세계에서는 작고 사소한,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대를 복돋아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거 책에 나온 얘기 제가 필사해 놓은 겁니다. 우리 쓰기 누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왕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과 싸운다는 표현을 씁니다. 암과 싸운다. 근데 암세포가 어디에 있어? 내 몸 안에 있잖아. 나하고 내 몸하고 싸워?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같이 공생을 해야죠. 에테타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리고 수만 번 반복해. 에테타, 주장하지 않았다. 말이 많지 않았고 뭔가 욕심이 없었다는 얘기, 빈배했다는 얘기. 우리가 배가 와서 내 배를 딱 받았는데 뚜껑 열려가지고 딱 야이 열라 했더니 배 안이 비어있어. 그럼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비어있어. 주장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소크라테스의 말 중에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화나게 할 수 없다. 옛날에 어떤 신부님께서 소크라테스 강의를 10년 된 것 같아. 그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화나게 할 수 없다. 시련만큼 얻는 것도 많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고무줄 막 살짝 당겨서 하면 힘 없잖아요. 이빨이 당겨서 탁 넣으면 세게 가잖아요. 그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제가 대본이 없으니까. 자, 이거 정지해서 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침묵시켰다고 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은 논쟁에 졌어. 그러면 양귀수 똑똑하구나, 존경스럽구나, 이렇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침묵시켰다고 해서,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존 몰이란 분이 얘기했네요. 논쟁 자체는 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야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구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제 삶이 초라한 탓이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가치 있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 반드시 돕는다. 신이 돕고 운명이 돕고 기회가 돕는다. 가져온 글.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놔줘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진짜 제가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저울 인간들. 몇 년 전에 나한테 한번 은혜를 베푼 걸 갖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받으려고만 해. 그리고 내 한마디 하면, 야,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몇 년 됐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어. 그 양반이 내 결혼할 때 10억짜리 다이아 반지 사줬어. 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10억짜리 결혼할 때 다이아 사줄 때는 천국이죠. 꿈속에 있었죠. 근데 1년, 2년, 3년이 가도 10원도 안 벌어오고, 여보 선물도 안 해주고, 꽃도 안 사줘. 얘기 오면은, 야, 3년 전에 너 10억 받았잖아, 다이아. 10년 지나도 너 3년 결혼할 때 받았잖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준 걸 자꾸 얘기하면은 그것도 못 살아요. 농담을 한번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분위기가 심각한데, 몇 년 전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심각한 분위기에서 얘기하면 인생 그 몇 번 반복되면 못 삽니다. 사실은 계속 주고받아야 돼. 새로운 것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000원씩 매일 드리는 그 쑥이 누나 저한테 꾹 눌렀다고. 표현도 왜 이렇게 귀엽게, 나이에 맞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얼마나 내가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성간의 그건 아닙니다. 유튜브 다 봤어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이게 그분은 고마움을 안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나서 제가 3만 얼마짜리 보험 들어줬으니까 그 고마움을 안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도 난놈입니다. 제가 보험이 많은 건 뭐냐면은 안달을 내. 왜냐, 보험 설계사를 만났어. 이분이 원하는 게 뭐야? 보험 계약이야. 그럼 내가 하루에 2,000원씩 내서라도 이분을 기쁘게 해드리자. 제가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번 돈을 다 쓴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이 사람 직업이 뭐지? 그럼 그 직업에서는 그걸 원하겠구나. 그걸 해줘요. 뒤 생각 안 씁니다. 배려받는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노년을 우리는 뭐 준비했나? 반은 받고 반은 완전히 나쁜 생각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20대 때 우리가 20대 때 우리가 20, 30년 후에는 참 행복하게 살 거야. 그때는 편하게. 우리가 20대 때 80대에서는 행복하게 살 거야. 절대 그렇게 계획을 안 가져요. 50대 이후에는 그때는 여행도 다니면서 평온하게 살 거야. 지금 50대, 60대 더 무섭게 삽니다. 더 20대보다. 옆에서 보면은 진짜 저 사람 일밖에 몰라. 자기가 한 일 왜 일을 해? 80, 70, 80, 90대에서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80, 90에 막 돈을 막 쓰고 다닐까요? 행복해. 그리고 습관이 돼서 그렇게 못 살아요. 평생을 전략, 평생을 근면, 평생을 일반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놀지도 몰라요. 노는 것도 알아야 놀지. 그리고 그때는 친구가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비즈니스 관계 친구만 남아있지 실제 별로 없어요.
모든 행복의 기준은 독서입니다. 독서밖에 없어요. 제 경험으로. 독서 외에는 뭐 친구 아까 그러잖아요. 결혼, 와이프, 황후,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 이게 인생이냐고. 영부인이 무식해서 그래요. 독서를 안 해서 그럽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어제도 그 왕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핸드폰에 있구나. 갑자기 그분이 보낸 문자는 제가 다 읽어요. 최소 전체 보기 가기 전까지는 읽습니다. 바쁠 때도. 너무 좋은 글이더라고. 근데 그 글이 지금 유튜브 찍는 핸드폰에 있는데 너무 좋은 글이에요.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글을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개소리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항아리 장수가 항아리를 이제 지게에 짊어지고 갑니다. 지게에 짊어지고 가다가 항아리 하나가 이제 지게에서 떨어져서 깨졌어. 항아리가 깨졌어요. 와장창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항아리 장수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으로 가. 근데 뒤에 따라가던 선비가 여보시오. 지금 항아리 깨졌잖소. 당신 항아리 하나 떨어져서 깨졌다고. 타증불고. 그게 이제 고사성어입니다. 타증불고. 떨어진 시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깨진 걸 뒤돌아보면 그 항아리가 붙습니까? 갈 길만 더 멀어지지. 타증불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깨진 거야. 본전 찾으려면은 빨리 가서 팔아야지. 그 깨진 거 어떻게 할 거야? 옛날인데 갖다 붙일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선비가 그 항아리 장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가 부끄럽지. 자기는 알려줬는데 뭐 스탠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제 타증불구가 아니죠. 돈은 그 유용하니까. 우리가 신사임당권을 갖다가 막 구겨가지고 막 진흙에 막 했고 발로 밟았어.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주소 안 주서요. 100% 줬습니다. 왜? 가치가 살아있어. 가치가. 가치. 그렇죠. 근데 항아리는 깨지면 우리가 조심하죠. 다칠까 봐서. 죽지 않아요. 가치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진흙탕 할아버지에 숨어 있어도 빛납니다.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기는데 제가 왜 유튜브를 오래 찍냐? 이게 시청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쓰기 누나 분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 옛날에 제가 이제 용감한 영사들 요즘엔 잘 안 봐요. 이제 하도 보니까 식상해서 다 식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나 봐. 그런 프로들은 참 그래요. 참 그래요. 그게 그런 프로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 같아. 왜냐면 계속 사건이 벌어져야만이 그분들은 먹고 사는데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프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뭐 해도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새로운 사건이 생겨야만 방송 소재가 생기는 그런 프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맨날 그런 사건에 대한 잔혹한 얘기 하는 것도 싫고. 근데 이제 어떤 경찰분이 범죄자를 만났대요. 이 범죄자가 불해야 되는데 불질 않네. 얘기를 안 해요. 갖고 이 경찰이 한 12시간을 갔다가 그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시시콜콜한 고향이 어디며 학창시절은 어떻고 결혼을 했냐 이걸 물어보고 12시간을 들어줬대요. 이게 카이엔 고울침의 핵심입니다. 12시간을 들어주는 거야. 자기 얘기 않고 계속 질문하고 그냥 그랬었구나.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공감해 주면서 12시간이 지나니까 그 범죄자가 그 형사님한테만 내가 털어놓겠다. 그럼 형님이라겠대, 형님. 정말 가까워져요. 제가 어젠가 그랬잖아요. 2시간 정도 고객에게 말씀을 들어줬더니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먼저 얘기해요. 카사노바가 그 무식한 인간들은 뭐 다른 걸 잘해서 카사노바가 그래요. 책에 나왔어요. 자기는 여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뿐이다. 그래, 그게 카이엔고울침의 핵심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치기 힘들면은 카이엔고울침을 제가 말한 지가 몇 년 돼도 점수가 51점이에요. 아직도 49는 단점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말을 먼저 하고 아직도 욱하고 그나마 50% 이상이란 게 거기서 제가 만족을 느낍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어떤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70%만 오라도 그분은 성인의 반열에 계신 분이라고. 이게 우리가 항상 누굴 만날 때 반 정도는 실수한다. 반 정도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할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면은 편합니다. 예방주사를 미리 스스로 맞는 거예요. 모든 일반인들은 한 60, 70%가 부정적이고 밥맛 없는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국영수에서 인간관계 말하는 법 안 알려줍니다. 더하기 빼기는 알려줘도. 결국 사람끼리 대화에서는 서점에 가야 돼요. 근데 서점에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책을 읽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 1%나 될까? 거의 없어. 거의.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말을 하고 충격 먹었잖아요. 인간관계 다 뒤집어 엎어야겠구나. 우리가 시골 농사 지을 때 어제 경운기 봤어요. 석부천 가서. 경운기로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냥 땅을 엎어야 땅이 또 기름지고 또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씨앗이 자라잖아요. 엎지 않으면은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엎어야 돼요. 제 주변을 독서하는 사람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전 자동으로 1,000억 원을 법니다. 제 주변이 전부 다 이재용 뭐 일론 머스크면은 제가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현재 힘든 것은 제 주변이 약해서 그래요.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더 잘 살려면, 더 부자가 되려면, 더 평온하려면은 재벌들, 독서하는 분들,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제 곁에 둬야 돼. 그럼 그분들을 찾으러 가야지. 내가 기다려? 못된 사는 놈이 소크라테스, 이재용이 오기를 기다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찾아가야지. 1단계가 뭐야? 그분들이 쓴 책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말씀을 이 얘기가 떠오르네요. 유튜브 유명한 분들. 저는 만약에 삼성 이재용이 유튜브를 한다면 매일 한 10번씩 피드백 할 것 같아요. 이재용님, 저 68년 동갑입니다. 제가 7월 10일생인데 그분이 저거 뭐 아리아 일면식도 없는데 어떤 책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꼬마아이가 어떤 위대한 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은 이제 문자나 계속 편지를 보내서 장군님의 그 말씀에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만 그 장군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꼬마가 자기한테 자기를 좋아한다고 자기를 칭찬하니까. 그래서 장군이 그 꼬마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꼬마의 엄마하고 장군하고 부부가 됐어요. 그 꼬마는 출세한 거예요. 사실은 꼬마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먼저. 아님 말고. 대단한 꼬마죠. 제가 몇 년 전에 책에 본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유명한 사람, 내가 닮고 되고 싶은 사람한테 다가가야 돼. 근데 지금은 유튜브니까 댓글만 달아도 돼요. 저도 사실은 그 행동을 안 했어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해봤어? 아까 어제 제가 말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없네 실제로. 저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어제 말하고 나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분이 유튜브를 해. 만약에 삼성 이재용도 내가 주소 알라면 알 수 있잖아요. 삼성 서초동 본사에다 그냥 보내면 돼. 전달되면 좋고 안 되면 뭐 편집값 얼마나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옹알이 하지 마세요. 혼자라도 저처럼 떠들어봐. 그리고 유튜브 않더라도 녹화해서 자기가 말할 때 표정, 그리고 목소리 톤, 발음 이런 걸, 저 발음이 좀 약해요. 사실 약한 거보다도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 옆방에 피해를 줄까 봐서 크게 못 떠드는 거예요. 저 쇼츠로 막 큰 소리로 하잖아요. 양면성 예의가 발라서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여기서는 가볍게 하고 밖에 나가서 쇼츠를 많이 찍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해야 되거든. 또박또박.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게 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게 돼. 웃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어떤 단점이 있나를 보여요.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냥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한번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까? 말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수기 누나 또 할 일을 좀 들은 것 같네. 참 출발해야 되겠어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잠깐 다녀가라는데 그것도 안 하면은 그건 A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좀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어.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루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